영포자는 없다. 자, 오늘은 기본 영어, 영어가 막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가장 큰 6가지 이유. 자, 첫 번째 이유는 영어 발음 기호 습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네. 영어 공부에 있어서 기초 중에 기초가 바로 영어 발음 기호 습득입니다. 영어 발음 기호를 습득을 해야지만 스스로 고치고 그리고 습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발음 기호는 꼭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한글 이해 부족입니다. 한글 이해 부족.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글에도 문법, 어법, 용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어에도 문법, 어법, 용어가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한글에 대한 문법, 어법, 용어가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영어 문법, 어법, 용어가 쉽습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어 실력이 좋은 학생이 영어 실력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어 실력이 영어 실력의 기반이 됩니다.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6가지 이유. 세 번째는 팔품사 이해 부족입니다. 영어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팔품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어 문법의 70% 정도는 팔품사로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법을 배우더라도 팔품사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으면 그게 어려운 문법이 쉽고요. 반대로 어려운 문법을 배우는데 팔품사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그 어려운 문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팔품사는 무조건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야 됩니다. 팔품사 너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 문장의 오형식 이해 부족입니다. 팔품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오형식은 영어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어의 모든 문장은 문장의 오형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문장의 오형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영어 문장이 보이고 영어 문법이 보이고 영어의 문장 구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은 팔품사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6가지 이유. 5번째 이유는 영어 문법 용어 확립 부족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한 2번 한글 이해 부족하고 조금 맥락이 같은데 2번은 한글을 더 많이 이해하라는 뜻이고요. 5번은 영어 문법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 문법 용어. 그 용어를 정확하게 내가 표현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즉 누군가가 관계대명사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나만의 표현으로,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한글식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번째 이유, 마지막 6번째 이유는 무분별한 단어 암기입니다. 무분별하게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는 7, 80%는 대부분이 필수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즉, 우리가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필수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이 어떤 형식으로 변하는지 그것들만 이해하면 됩니다. 한글하고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똑같이 파생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파생되는 방법을 알고 파생되는 규칙을 알고 그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영어 단어는 쉽게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이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1번 영어 발음 기호 습득을 안 해서, 2번 한글 이해 부족, 3번 팔품사 이해 부족, 4번 문장의 오형식 이해 부족, 5번 영어 문법 용어 확립 부족. 이 5번까지가 중학교 과정에서 마무리를 져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무작정 무분별하게 단어 암기를 하지 말고 필수 단어 위주로 단어 암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씩 파생되는 법을 이해하고 어휘를 늘려가면 영어 공부의 능률이 올라가면서 영어가 쉬우니까 재밌어지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어 발음 기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영어 기본기가 엉망이 되는 지름길이 바로 자기 맘대로 읽고 쓰는 것입니다. 꼭 주의해야 됩니다. 한 예로 옆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뒤에 여기 테이블이 보이네요. 테이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이블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맘대로 comfortable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발음 기호는 옆에 보시다시피 comfortable 이렇게 테이블이 아니고 table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 단어를 comfortable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읽으면서 외웠던 사람들은 듣기에서 이 comfortable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조금 이 단어가 긴가민가, 그리고 모르는 단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영어 단어, 엘레강스하다, 뭐 고품격이다 할 때 엘레강스하다 이렇게 하는 그 단어예요. 하지만 이 단어의 발음결을 보시면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elegance, 우아함, elegance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듣기 평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부분들 있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단어를 외울 때 정확하게 그 발음 기호대로 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길죠. 이 단어의 발음 기호는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있는 건데, 이게 발음하는 게 sophisticate. 천천히 하면 sophisticate 이렇게 세련된 사람 이란 뜻입니다. 자, 마지막 예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말하는 단어예요. 네, 맞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에서 자주 쓰는 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오스. 예, 우리가 흔히 카오스라고 얘기하죠. 카오스. 하지만 이 단어의 발음기호는 이렇게 옆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발음하면은 chaos, 혼돈, 혼란, 개판, chaos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 단어를 카오스, 혼돈, 혼란, 카오스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듣기 평가에서 chaos 이란 단어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혼돈, 혼란으로 들릴까요? 자, 여러분들 영어 듣기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영어 듣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영어 발음 기호를 습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어 발음 기호,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정확하게 발음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우리말 한글 이해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말을 바르게 파악하면 영어 문장도 파악하는 게 쉽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빵을 좋아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은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말로 우리가 흔히 주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빵을 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좋아한다, 이거는 문장에서 주어가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거를 우리는 흔히 서술어라고 합니다. 서술어. 자, 그래서 정리하면 주어는 은, 이가로 끝나고요. 목적어는 을로 끝나고, 서술어는 하다, 뭐뭐다로 끝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보충해주는 말, 보어, 보충해주는 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팔품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입니다. 자, 명사는 이 세상의 모든 정해진 이름들 이렇게 있는데요. 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셀 수 있는 명사, 가산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산명사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가산명사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하고요. 불가산명사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관사가 불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명사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명사가 문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딱 세 군데 있어요. 그 세 군데가 바로 주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사 하면 주, 목, 보 이렇게 암기를 하든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에요. 큰 대자가 아니고 대신할 대자입니다. 그래서 대명사, 명사를 대신한다.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 이 뜻입니다. 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당연히 대신하기 때문에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고요. 대명사의 종류는 크게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대신하는 대명사고요. 그리고 지시대명사는 사물을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세 번째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모양이나 성질을 설명,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명사 수식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방법이 명사 앞에 쓰이기도 하고요. 형용사가. 그리고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의 역할 두 번째는 주격, 목적격,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게 형용사예요. 자, 팔품사 네 번째, 부사입니다. 자, 부사는 여러분들 문장을 더욱 세련되게 하는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즉 생략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거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사하면 꼭 알아둬야 될 게 부사의 역할인데요. 부사는 형부동문 수식입니다.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부사의 역할은 형부동문을 수식합니다. 그리고 부사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빈도부사거든요. 그래서 빈도부사 위치, 일반 동사 앞, 비동사, 조동사 뒤, 일앞, 비조 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4개 동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동사입니다. 동사는 주어가 어떠하다 라는 뜻으로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동사하면 가장 중요한 게 동사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영어에서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비동사. 비동사는 이다,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반 동사는 주어의 행동을 서술하는 겁니다. 즉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자, 여섯 번째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여러분들 사람, 장소, 시간, 때, 위치 등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in, on, at, after, with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전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치사 1법칙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아니거나 동명사도 괜찮아요. 예, 아무튼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온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쓰이면 우리는 그것을 흔히 부사라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그리고 문맥과 문맥을 이어주는 단어입니다. 이게 흔한 것들이 뭐냐면은 and, but, so, therefore, however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냥 접속사는 이어주는 단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자, 8분사 마지막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감탄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와우 이런 거죠. 예. 이 감탄사는 어느 품사에도 못 끼는 독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따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사 하면 와우 그냥 독립적인 단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문장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자, 모든 문장에는 주인 주체가 되는 주어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 뭐뭐 하다, 어떻게 하다라는 서술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있어요. 자, 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어떤 순서로 나오냐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뿐입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동사뿐입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뿐입니다. 그리고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 대, 형, 명사, 대명사,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6번째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자,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목, 사람, 직목, 사물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됩니다. 자, 문장의 5형식은 여기서 짧게 다루기에는 너무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다른 영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어 문법 용어 풀이입니다. 자, 이게 12번인데 이게 5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12번입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투부정사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우선 먼저 여러분들 이 투부정사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 부정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부정한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부정사는 부, 아니 부, 정해질 정, 즉 정해진 게 없다. 투부정사는 정해진 게 없다라고 개념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해지지 않고 뭐냐? 투 플러스 동사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정해진 거 없이 명사적으로 쓰이거나 형용사적으로 쓰이거나 부사적으로 쓰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쓰이는 겁니다. 즉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투 부정사가 투 플러스 동사가 명사 역할, 즉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위치할 때 그때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투 플러스 동사가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투 플러스 동사,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그때 우리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투 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할 때, 그리고 부사 역할은 뭐죠? 앞에서 말했는데 형부동문 수식, 그때 우리는 투부정사가 부사적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영어 문법 용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용어예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게 뭐지? 설명 좀 해줄래? 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자, 우선 모든 걸 다 떠나서 영어에서 분사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형용사 얘기하는 겁니다.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 자, 그러면 현재 분사는 뭐냐?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 있죠? 예, VING 들어가는 거요. 예, VING. 그렇게 VING 형태로 진행과 능동을 나타내는 형용사 표현인 거예요. 그게 현재 분사입니다. 자, 예로 타다라는 동사는 burn입니다. burn.
그 타다를 이용해서 이 동사를 이용해서 현재 분사, 형용사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 burn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burn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burning이 타다가 아니고 타는 이렇게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여러분들 현재 완료 아시죠? 완료 그 PP 형태, 그리고 수동태에서 PP 형태 쓰잖아요. 그쵸? 즉 과거와 수동을 나타내는 형용사 표현이 있어요. 예, 과거와 수동을 나타내는 형용사 표현. 자, 아까 예로 burn은 타다라는 동사인데 타는 이란 표현은 burning 현재 분사, 그리고 타게 된 이란 표현은 과거 분사인데 이때 쓰는 게 burnt 이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다른 얘기 없어요. 이거는 형용사 얘기입니다.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형용사 얘기다. 자, 그럼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누군가가 관계대명사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자,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행명사입니다. 선행명사. 즉 관계대명사가 선행명사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선행명사, 명사를 꾸며준다. 그럼 무슨 얘기죠? 형용사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건 이번에는 형용사절 얘기예요. 형용사절. 자, 절이라는 거는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절은 문장이라는 개념이에요. 문장. 자, 예문으로 보면 관계대명사가 나오는 환경은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문장에서 공동의 명사가 있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면요. I have a dog. 강아지가 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The dog is 3 years old. 그 강아지는 3살짜리야 이런 거예요. 앞에 문장에서 dog가 나오고 두 번째 문장에서 또 dog가 나옵니다. 그렇죠? 강아지가 나옵니다. 이런 문장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바꿀 때 쓸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로 바꾸면은 I have a dog which is 3 years old.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써서 하나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관계대명사 이렇게 문법, 영어 문법 용어를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투부정사는요. 명사, 형용사, 부사 얘기고요.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형용사 얘기고요. 관계대명사도 형용사 얘기입니다. 결국은 팔품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관계대명사도 잘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팔품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무분별한 단어 암기의 폐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분별하게 주입식으로 단어 암기를 한 학생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스펠링 위주로 단어를 암기하다 보니까 발음과 듣기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닝 점수가 그냥 안 나와요. 잘 쉽게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무분별하게 단어를 외우는 사람들은 모든 단어가 다 중요해요. 예, 그런 마음으로 단어를 외웁니다. 그래서 정작 필수 단어를 많이 몰라요. 예, 필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필수 단어를 많이 모릅니다. 자, 이렇게 무분별하게 단어를 외우다 보면요.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단어가 또 새로운 단어가 돼요. 그래서 단어를 또 암기해야 되고 또 암기해야 되고 무한 반복입니다. 외워도 끝이 없는 효율성이 최악인 공부법입니다. 자, 영어 공부에서 제일 피해야 될 것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무분별한 주의식 단어 암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 공부를 망치는 가장 큰 주범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는 큰데 효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재미가 없고 그리고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포기하게 만들죠, 이게. 그래서 요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단어 공부는 요리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예, 단어를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단어를 요리한다는 얘기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서 단어를 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외울 때 정확하게 발음까지 외우는 거죠. 예, 외우는 게 아니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듣기 능력이 좋아집니다. 예, 마술 같죠? 자, 그리고 단어를 요리한다는 얘기는 단어에 붙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생각을 하면서, 예, 그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 접두사와 접미사의 성질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모르는 단어도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단어를 요리한다는 얘기는 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파생되는 단어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필수 단어 한 개를 외우면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단어들,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됩니다. 즉, 단어를 한 개만 외워도 3개, 4개, 5개까지 외워진다는 얘기죠. 자, 영어 단어를 요리하면서 단어의 발음과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단어를 습득을 하면 능률성하고 효율성이 최대치가 됩니다. 특히 이렇게 단어 공부를 하면 수능,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런 것들, 리스닝, 독해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리고 접두사, 접미사를 이해하다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르는 단어가 유추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만나도 그것을 쉽게 유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영어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르는 것도 정답을 맞추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자, 이렇게 오늘은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